대표님,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돈이라고 하는 건 뭔지, 왜냐면 사실 저는 이게 뭐 교육에 물론 이런저런 교육들에 많이 투자를 해봤지만 이렇게까지 돈 버는데 집중하고 집착하는 교육은 없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대표님도 사실은 되게 투명하게 내가 돈 버는 로직을 싹 다 까서 보여주시잖아요. 예, 출발은 어떻게 했고, 네, 내가 어떻게 맞아요. 돈을 했는지. 근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사람들이, 저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네. 그 본질을 모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뭐라고 하나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본질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흉내만 내. 한마디로 내가 브랜딩 흉내만 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부작용까지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먹튀를 당하신 적도 사실은 한두 번이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튀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먹튀를 계속 당하면서도 그렇게까지 돈 버는 데 집중하고 그렇게까지 성공을 시키는 데 집중하시는 이유는 뭔지 근데 진짜 궁금해요. 똑똑한 사람들은 먹튀를 안 해요. 진짜 음, 똑똑한 사람은 그 큰 브랜드 등에 업히려고 하지. 개미라고 했을 때 코끼리 등에 업히려고 하는 거야. 개미가 코끼리 한 발자국 가기 위해서 개미는 며칠을 가야 돼요. 맞아요. 예를 드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우리 바벨 전략을 보면 극단값이잖아요. 이 중간값에 오류가 제일 많거든요. 중간값에. 그렇죠. 그래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가서 회사를 차린다 이런 어떤 개념과 통념은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면은 중간값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음, 이제 등을 쳐먹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도 저한테 연락 오신 분도 이제 회사 직원이었는데 이렇게 창업해가지고 이렇게 나간다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나갈 어떤 생각으로 뭔가 세일즈와 마케팅 배워보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니 그게 먹튀 아니냐고 바로 단번에 얘기했어요. 처음 전화. 예. 왜냐면 그 회사에서 돈을 그대로 받고 그리고 어, 배워가지고는 그거를 어, 다른 회사를 차리고 거기다 플러스 먹튀 플러스 거기다 내가 뭐라고 왜냐면 직장인들은 자기가 먹튀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예. 생각하지 근데 거기다 않죠. 플러스 뭐냐면 그 대표가 당신을 믿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 줬는데 아니 협력 체제로 대표한테 대표도 사람인지라 대표가 모르는 분야 이 회사가 얼마짜리 회사 예를 들어 50억짜리 회사예요. 50억짜리 100억짜리 가려면 이 회사가 더 많이 알려져야 음, 동종업계보다 훨씬 더 많이 알려지려면 뭐 마케팅이 일단 필수인데 회사 입장에서 마케팅 이 회사 이 대표가 마케팅에서 그렇게 완전 스티브 잡스처럼 천재처럼 음, 일론 머스크라든가 뭐 트럼프처럼 그렇게 마케팅해서 확실히 그렇게 잘 아냐고 모를 수 있잖아요. 한 대표, 나도 지금 대표로서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똑똑한 사람이 대표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냥 한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50억짜리, 그래서 50억짜리 회사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근데 이거를 어때요? 어떤 마케터들, 직원으로서 좀 더 내가 이거 같이 보여가지고 이 회사에 더, 대표가 더 잘 될 수밖에 없게끔. 왜냐면 나도 대표가, 다 가정하에, 대표 된다는 가정하에 밑에 직원들이 들어와서 한 몇백만 원씩 월급을 줘. 400, 500씩 월급 주는데 이렇게 맨날 먹튀하는 직원들 나오면 대표 입장에 좋아요? 그렇죠. 안 좋다는 사람인데. 거예요. 왜냐면 근데 그 대표를 내가 어 이걸 배워가지고 내가 나가서 창업하는 거 그 대표를 뒤에 칼을 꽂고 내가 물론 음,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예 근데 그게 내가 대표 됐을 때 우리 직원이 밖에 나가서 그런다고 했을 때 기분이 좋냐고 예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아니 본인이 나가서 창업하는 게 세금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그리고 뭐 직원을 고용하는 거에 대해 리더십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시스템 A부터 Z까지, 지금 돈은 너로부터다 이 책에서 나온 것도 그 단계가 있잖아요. 거의 한 맞아요. 30단계 있는 것 같아. 그 30단계에서 대표가 되는 데서 30단계 다 알아야 되거든. 다 음, 경험해야 되거든. 근데 음, 직원은 어때요? 그 30단계를 못 보고 그냥 대표가 버는 돈과 그 어떤 명예와 어떤 그런 어떤 위상을 보고 어때요? 막상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여기서 그냥 세일즈와 마케팅 배우려고 뭔가 추가적으로 영업도 배워야 되니까 뭔가 이제 저랑 컨택은 했겠지만 그 현실적인 얘기를 오히려 해주다 보니까 이분이 어, 오히려 그걸 배우려고 PCM에 들어오더라고. 왜냐면 그게 진짜 현실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 못 해봤대. 자기 나이에.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제 저는 돈을 이해하고 이 어떤 뭐라고 하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그러니까 음, 바벨 전략처럼 이제 극단값에 진짜 오류가 적어요. 극단값에 진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거를 먹튀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극단값이 아니었어요. 극단적으로 완전 밑바닥에서 막 헤매고 막 이제 막 고아처럼 막 스티브 잡스도 극단값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고아처럼 음, 정말 엄마 아빠도 없이 완전 막 성격도 되게 이상해. 예, 막 그러면서 어쨌든 막 그
제일 거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다 잃은 사람이 뭔가 잃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스피치에도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은 자기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통념을 세우고 문화를 세우는데 거기에 쩔어가지고 우리가 가는 어떤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더 똑똑해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고 정복하고 이 세상의 리더가 되고 영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거를 깨닫는 거죠. 나도 사람들이 내 주변에 뭐 우리 삼촌이라든가 뭐 내보다 선배들 있어야 돼. 우리 친척이라든가 다 나는 나보다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뭔가 친척들 나보다 나이 많다는 이유로 뭔가 어디 가면은 어렸을 때는 뭐 우리 학원 원장이다 뭐 누가 교장이다 학교 선생님이다 너 이러면 다 우리보다 계열이 다 높아 보이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어때요? 순종하고 그 사람 따로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아. 예. 이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꼭 하는 말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너는 앞으로 어떻게 돼? 근데 알고 보면 바벨 전략에서 극단값을 알고 보면 다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중산층 마인드에 쩔은 여기에 오류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아예 이 밑바닥 층에서 이런 어떤 택시 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정보가 더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 이런 어떤 웬만한 중간 값에 있는 이런 뭐 교수라든가 뭐 어떤 무슨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보통 다단계 하는 사람들도 중산층에 있는 애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오류가 되게 많은 거죠. 차라리 뭐 진짜 얘기하는 뭐 택시 기사라든가 이렇게 친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내가 택시 기사를 해보는 게 차라리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거죠. 실제적인 정보.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완전 왕족이라든가 부자라든가 레이 달리오라든가 워런 바핏이랑 기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공룡 거대한 기업들이 뭘 하고 있는 얘네들 연구하거나 중간값을 연구하는 게 얘네를 연구하는 게 더 낫다는 거지.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걸 연구하다 보면 이 극단값을 연구하다 보면 절대 먹튀를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인수를 해버리거나 아니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브랜드에 업혀버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조직을 사버릴까? 조직에 합류해서 내가 가장 그 조직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할 줄 알고 사용할 줄 알까? 맞아. 이런 게 뭐냐면 브랜드에 업힌다는 거예요. 예, 브랜드에 업히는. 제 멘토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따님이 만약에 하버드에 이렇게 인터뷰에서 물어보더라. 저희 따님이 하버드에 갔다 그 키즈 아이들이 이제 하버드 갔다고 생각했을 때 본인은 어떤 조언을 주고 싶냐 하버드에 있는 아이 그래서 자기 딸이 만약 하버드에 갔다 다 필요 없고 그냥 네트워크만 구축하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버드에 친구를 많이 사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서 공부도 못해도 상관 심지어 학교를 졸업 못해도 상관없대. 그냥 무조건 거기 친구들 많이 사귀어서 그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예, 성적도 아니고 성적은 그냥 낙제하지 않고 이렇게 페어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패스만 하면 되고 진짜 중요한 건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뭘 설명할까요? 그런 네트워크는 운이라는 맞아요. 거예요. 예. 음,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하버드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능력치보다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열들에 대한 부분.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이 연결됐을 때 어때? 나중에 비즈니스 할 때.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 있잖아요. 100만 달러를 원하냐? 100만 명을 원하냐? 그랜카드는 순간 뭘 얘기하냐? 100만 명을 원한대요. 100만 명 명단을 원하는 거죠. 100만 달러. 100만 달러는 우리가 들어왔을 때 어떤 그냥 돈으로 환산하면 12억, 13억 정도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소송을 한 번 당하면 없어지는 돈이래요. 그러니까 그 돈이 많지 않은 돈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이애미 같은 데서 억대 연봉 가지고 마이애미에서 못 산대요. 예. 그래도 그 이상 돈은 벌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봐봐요. 100만 달러보다는 100만 명을 전환시킨다면 10만 원짜리 상품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뭐 100만 원짜리 상품 판매하거나 1000만 원짜리 판매하거나 100만 명 중에서 10%만 전환되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이게 다 돈으로 환산하면 전환된다는 것도 같이 보여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관계십이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약간 이런 개념에서 사람들이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전환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저는 돈이 제일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돈 얘기를 하고 자꾸 돈을 자꾸 돈에 대한 부분들 까발키고 이제 돈에 대해서 막 집착한다는 어떤 표현을 막 쓰는데 진짜 돈을 따르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실 돈이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왜냐면 돈 말고도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착한 애들이 진짜 착한 게 아니거든요. 예. 돈을 벌고 부의 결과 교육이고 교양인 것처럼 돈을 만져보고 돈 얘기를 해서 왜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설득할까? 돈을 벌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사회에
타인에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돈에 대한 기여도가 진짜 우리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돈에 대한 기여도가 이 사회의 기여도인 거예요. 내가 돈을 음, 많이 벌수록 사회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뭐예요? 그게 기여도라는 그러한 거예요. 예. 맞아요. 이 그래서 서포트죠. 저는 그게 이제 증명하고 기록하는 거에 있어서 돈만큼 정확한 게 없다. 다른 건 좀 애매하다. 그래서 돈을 많이 밝히고 돈이 음, 정확해서 많이 예, 돈을 통해서 사람을 또 예, 이게 사람을 또 희한하죠.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배우는 게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내가 착한 사람이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무능하면 결국은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도 돈부터 벌고 돈으로 나를 평가받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